의대생 가출, 뇌종양, 그리고 친딸이 아니었다. 여기에 첫사랑 재회까지. 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 1화와 2화, 오늘은 핵심 스토리와 인물들의 속마음까지 깊게 파헤쳐봅니다. 의대 본과 3학년 효리. 아침부터 교수의 막말 폭격을 맞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가 한 번에 터지죠. 교수님, 환자는 점수표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 남기고 병원을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출 선언. 절친 수기와 캠핑카를 타고 바닷마을 청해로 향합니다. 차는 고장나고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 그리고 류정석과 그의 아들 류보연을 만나게 됩니다. 한편 엄마 지아는 건설 현장에서 사면 초과. 3천만 원 빌려간 동료는 잠적하고 자재 도난 사건의 사장은 책임을 떠넘기죠. 그 와중에 들려온 소식, 엄마 나 의대 자퇴했어. 찾지 마. 효리의 전화를 받은 지안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절친 선영과 함께 학교, 병원을 전전했지만 자퇴 철회는 불가. 마침내 청해에서 효리를 찾았지만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엄마 나 뇌종양이래. 병원에서도 진단은 사실이었고 효리는 혼자 있고 싶다며 다시 청해로 돌아갑니다. 지안은 집으로 돌아와 선영과 함께 오열하죠. 이화는 지안의 결심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든 효리를 살리겠다며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비를 마련하려 하지만 회사에서는 도난 사건 책임까지 덮어씌웁니다. 결국 지아는 사표를 던집니다. 청해로 내려간 지아는 그곳에서 첫사랑 정석과 재회합니다. 그리고 효리차를 고쳐준 사람이 정석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놀라죠. 네 사람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 지안이 무심코 미혼모였다는 말을 꺼내자 효리는 밖으로 끌고 나와 날카롭게 말합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감정이 폭발한 효리는 바다로 달려가다 물에 빠집니다. 이를 본 보연이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구해내죠. 그리고 밝혀지는 진실. 효리는 지안의 친딸이 아니었어요. 과거 지안의 절친인 초롱이 세상을 떠난 뒤 아무도 돌볼 수 없던 아기를 지안이 키운 것이었죠. 효리는 지안에게 목숨줄 같은 존재였지만 효리의 마음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다음날 효리는 황 반장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빌려준 3천만 원을 당장 받을 수 없는 상황. 결국 지안과 효리는 나중에 갚으라며 발길을 돌리고 황 반장은 대신 작은 창고에 집문서를 내어줍니다. 지안은 그 문서를 손에 쥐고 청해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정석과 함께 그곳으로 향하며 이화는 막을 내립니다. 지안과 효리의 관계는 왜 이렇게 어긋났을까요? 건설 현장이라는 공간은 지안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닙니다. 그곳은 웬만한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거친 정글이죠. 편견과 텃세, 육체적 고됨이 일상인 곳에서 싱글맘인 지안이 현장 소장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스스로를 단련시켜 왔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녀에게 부드러움이나 감성적인 표현은 약점으로 비칠 수 있는 사치였을 겁니다. 문제가 터지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대신 이성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더 큰 목소리로 현장을 지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문제는 그 감정의 외면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퇴근 후 집에서도 벗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딸 효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뜨겁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마저 현장 소장처럼 되어버린 거죠. 효리야, 엄마가 사랑한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가야지라는 목표 지향적인 지시와 명령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표현 방식이 된 것입니다. 또한 지안에게 의대생 딸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고단했던 싱글맘 인생에 대한 보상이자 증명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효리가 의사가 되는 미래는 곧 자신의 모든 희생이 옳았다는 확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해에서 밝혀졌듯 효리는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선은 지안의 모든 행동을 재해석하게 만드는데요. 어쩌면 그녀가 효리의 성공에 집착했던 것은 내가 내 딸 이만큼 잘 키워냈다는 것을 보여주고픈 처절한 책임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효리를 향한 사랑은 분명 진심이지만 표현하는 것에 어색하고 서툴러서 마음과 말이 다르게 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된 거죠. 효리는 영리한 딸입니다. 엄마가 왜 저렇게 악착같이 사는지 그 모든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그 이해와 미안함이 효리를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딸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감의 이면에는 혼자 일어서야만 했던 외로움과 힘들 때 없었던 원망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효리에게 엄마는 자랑스러운 후원자였지만 따뜻한 안식처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러다 뇌종양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효리는 깨달은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엄마의 꿈과 보상을 위해 살아왔구나.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그녀의 자퇴와 가출은 그래서 단순한 방황이 아닙니다. 엄마의 트로피라는 역할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인간 이효리로서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가장 절박하고 용기 있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기쁨이나 증명이 되기 위한 삶이 아닌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살고 싶다는 절규인 거죠. 결국 이 모녀의 비극은 무뚝뚝하게 사랑을 외치는 엄마와 그 너머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 절규하는 딸의 안타까운 엇갈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청해 마을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중요합니다. 거친 현장을 떠나 그곳에서 지아는 비로소 현장 소장이 아닌 인간 이지안으로 숨쉴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효리 역시 의대생 이효리가 아닌 그냥 이효리로서 자신을 찾아갈 시간을 갖게 되고요.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의 맨얼굴을 마주하고 서툰 방식으로나마 서로를 끌어안게 될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이 드라마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3화에서는 지안이 정석에게 폐가 리모델링을 부탁하며 첫사랑과 현장 소장 콜라보가 시작됩니다. 모녀 관계는 과연 함께 고쳐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영과 효리, 이 로맨스 속도 좀 올려도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안의 사랑 과한 간섭일까요? 아니면 필요한 선택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3화 리모델링 떡밥을 해부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복선집이었습니다.